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SBA 연구실 석사과정 정용기입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소개드릴 논문은 이번 CVPR 2022에서 발표된 Vision Transformer with Deformable Attention 이라는 논문입니다. 먼저 선정하게 된 배경입니다. 이 사진은 CVPR 트위터에서 캡처한 사진인데 이번 CVPR 2022에서 베스트 페이퍼 후보에 올랐던 33개의 논문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적당한 세미나 논문을 고르다가 비전 트랜스포머의 이름이 포함된 해당 논문이 비전 도메인에서 여러 태스크에 활용될 만한 백본 구조를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선 관심이 갔습니다. 다음은 현재 페이퍼스 위스 코드에서 디텍션, 세그멘테이션에 대한 소타 모델들을 캡처한 사진입니다.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보다 정교한 픽셀 레벨 프레딕션을 수행하는 디텍션이나 세그멘테이션 같은 태스크에선 공통적으로 하이라이트한 것처럼 스윙 트랜스포머라는 구조가 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드릴 논문이 동일한 실험 세팅에서 스윙 트랜스포머보다 나은 성능을 보였다는 결과를 보고 이번 세미나 논문으로 최종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발표 목차입니다. 관련 연구들에 대해 먼저 소개드리고 논문에서 제시한 메소드, 익스페리먼트 순으로 그리고 논문의 어펜딕스 내용 중 의미 있다고 생각한 내용과 최종 서머리를 다음 순서로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관련 연구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비전 트랜스포머를 처음 제안했던 논문입니다. VIT는 트랜스포머의 구조를 이미지에 적용한 연구로 현재 많은 비전 태스크의 소타 모델에서 베이스라인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VIT의 구조적인 특징은 패치 레벨 어텐션을 통해 CNN에 비해 큰 리셉티브 필드를 모델이 한 번에 볼 수 있다는 것이고, 이러한 구조로 인해 학습 데이터가 많을 때 CNN 대비 더 좋은 성능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트랜스포머 구조에서도 문제가 되었던 것처럼 셀프 어텐션 연산으로 인해 연산량이 많고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적어 수렴 속도가 느리며 과적합 위험이 있다는 것이 대표적인 단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이 중 VIT의 연산 효율성을 높인 후속 연구로 본 논문에서도 주로 비교하고 있는 연구가 스윙 트랜스포머와 피라미드 비전 트랜스포머입니다. VIT가 기본적으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해 설계되었기에 VIT 이후에 VIT를 변형하여 디텍션이나 세그멘테이션 같은 덴스 레벨 프레딕션에 적합한 백본을 제안한 연구들이 이어졌고, 그중 멀티스케일 피처 맵을 사용한다는 기존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의 아이디어를 차용한 피라미드 비전 트랜스포머가 있습니다. PVT의 구조적인 특징은 기존 VIT에서 뎁스별 피처 맵이 동일한 크기가 유지되던 점을 CNN처럼 뎁스가 깊어질수록 리졸루션은 줄어들고 채널 수는 늘어나는 구조로 설계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설계된 PVT의 각 스테이지 아웃풋은 FPN 구조로 덴스 레벨 프레딕션 태스크에서 VIT의 성능을 개선하였고, 연산량 면에서도 리졸루션이 큰 경우엔 채널 수가 작고 채널 수가 늘어나는 깊은 뎁스에선 리졸루션은 줄이는 것으로 VIT의 연산량을 개선했다는 컨트리뷰션을 가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줄어든 연산량도 여전히 패치 레벨에서 쿼드래틱하다는 한계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 제안된 스윙 트랜스포머는 윈도우 기반 어텐션 구조를 사용하여 셀프 어텐션의 연산량을 리니어 수준으로 낮춥니다. 제안된 어텐션 구조는 로컬 윈도우 내에서 셀프 어텐션을 수행하는 WMSA와 윈도우를 쉬프트하여 서로 다른 로컬 윈도우 간의 셀프 어텐션을 계산하는 Shifted Window MSA가 있습니다. 두 구조는 항상 페어로 구성되어 사용되며 기존 트랜스포머 구조의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 위치를 WMSA와 SWMSA가 대체합니다. 스윙 트랜스포머에 대해서는 이전에 저희 연구실 세미나에서도 다룬 적이 있고 관련 영상이 연구실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되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논문 선정 배경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스윙 트랜스포머 구조는 백본으로 사용되어 여러 디텍션, 세그멘테이션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 소개드릴 논문의 모티브가 되었던 논문입니다. DeepVIT는 기존 VIT 구조에서 레이어가 깊어져도
CNN 같은 성능 향상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그 원인으로 레이어를 추가로 쌓고 셀프 어텐션 구조를 구성하여도 레이어가 깊어질수록 쿼리 피처와 상관없이 거의 유사한 셀프 어텐션 맵이 학습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왼쪽 그림은 DVIT에서 제시한 그림은 아니지만 VIT 이전의 컨볼루션 블락 아웃풋을 트랜스포머의 입력으로 사용하던 연구에서도 동일한 문제점을 제시한 적이 있었고 그림이 직관적이어서 왼쪽에 링크 걸어둔 GCNet이라는 논문에서 가져온 그림입니다. 사진에서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쿼리 포인트에 대해 거의 유사한 어텐션 맵이 학습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DVIT에서 제시한 리어텐션 구조가 기존의 셀프 어텐션 구조 대비 다양한 어텐션 맵을 학습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위쪽 셀프 어텐션 맵을 보면 레이어가 깊어질수록 쿼리에 상관없이 거의 유니폼한 어텐션 맵이 학습됨을 볼 수 있고 아래의 리어텐션 구조에서는 이보다는 더 다양한 어텐션 맵이 학습된다고 말하지만 레이어가 깊어지면 여전히 같은 문제가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구조는 좀 전에 보여드린 리어텐션 구조에 대한 그림입니다. 리어텐션은 기존의 셀프 어텐션 맵을 러너블 매트릭스를 사용해 섞어주는 간단한 방식이지만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문제를 완벽히 극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논문에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어텐션 맵의 특성을 이용한 어텐션 구조를 제안하게 됩니다. 디포머블 어텐션에서 사용했던 디포머블 메커니즘을 CNN 구조에서 처음 제안했던 연구입니다. 제안 방식을 수식을 통해 보면 먼저 3x3 커널을 가정하였을 때 리셉티브 필드 집합을 중심이 되는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컨볼루션 연산은 아래와 같이 중심이 되는 P0를 리셉티브 필드의 원소만큼 이동한 입력 피처에 해당하는 웨이트를 웨이티드 썸 하는 방식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이 식을 디포머블 형태로 변환하면 기존의 리셉티브 필드에 오프셋이 더해지는 형태가 됩니다. 이때 x는 피처 맵 내에 좌표를 입력으로 하기 때문에 정수값이 입력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별도의 레이어를 통해 계산된 오프셋은 실수값을 가지기 때문에 아래 식처럼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통해 오프셋이 더해진 xp 값을 주변 피처의 가중합으로 계산해주게 됩니다. 디포머블 컨볼루션의 오프셋은 엔드-투-엔드로 학습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슈퍼비전이 필요하지 않고 오브젝트에 맞는 리셉티브 필드를 학습하기 때문에 오브젝트 디텍션,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같은 덴스 레벨 프레딕션에 적합한 구조입니다. 아래 그림은 디포머블 컨볼루션을 사용할 경우 리셉티브 필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시각화한 것입니다. 왼쪽 그림은 일반적인 컨볼루션이 고정된 리셉티브 필드를 보는 데 반해 디포머블 컨볼루션은 좀 더 주요 오브젝트에 맞게 리셉티브 필드가 학습된 결과를 보여줍니다. 오른쪽 그림은 초록색 점 위치에 피처가 계산되기까지 사용된 리셉티브 필드를 빨간 점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초록색 점이 위치한 부분에 있는 오브젝트에 맞게 리셉티브 필드가 오프셋을 통해 잘 학습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DCN이 덴스 레벨 프레딕션에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기존 CNN보다 오프셋 학습을 위해 추가적인 파라미터와 연산량이 필요하다는 점은 DCN의 활용성을 제한하는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소개드릴 논문에서 제안한 메소드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에서 제안한 메소드는 CNN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던 디포머블 메커니즘을 VIT의 셀프 어텐션에 적용한 디포머블 어텐션 모듈입니다. 하지만 DCN처럼 모든 입력 패치에 대해 오프셋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패치 수보다 훨씬 적은 레퍼런스 포인트에 대해서만 오프셋을 계산합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앞서 소개드린 연구들에서 셀프 어텐션이 쿼리 구분 없이 거의 비슷한 어텐션 맵을 학습한다는 점에서 모티브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림은 4개의 레퍼런스 포인트에 대한 예시이고 쿼리 피처가 오프셋 네트워크의 입력으로 사용되어 주어진 레퍼런스 포인트의 오프셋을 계산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계산된 오프셋을 통해 샘플드 키 밸류
피처를 얻게 되고 쿼리와 함께 멀티헤드 어텐션의 입력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이 과정은 논문의 노테이션을 통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Q, K, V는 각각 쿼리 키 밸류를 의미하고 오프셋 네트워크 세타에 대해 디폼드 인풋 키 밸류가 계산됩니다. 디폼드 피처는 틸다를 통해 구분됩니다. 파이는 샘플링 펑션으로 앞서 DCN과 마찬가지로 오프셋 네트워크의 아웃풋이 실수값을 가지기 때문에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이 사용됩니다. 전체 구조를 보면 피처 플로우와 포지션 플로우가 구분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포지션 플로우에선 스윙 트랜스포머처럼 릴레이티브 포지션 바이어스가 사용되고 이 릴레이티브 포지션 바이어스에도 오프셋이 계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릴레이티브 포지션 바이어스는 스윙 트랜스포머에서 사용된 개념으로 그림과 같이 윈도우 사이즈 3을 가정하였을 때 입력 피처 맵과 아웃풋 피처 맵의 좌표를 각각 X축과 Y축으로 두어 9x9의 Relative Position Index를 정하고 가운데 5x5의 포지션 인덱스 매트릭스를 사용하여 최종적인 바이어스를 계산하는 형태입니다. 왼쪽 Relative Position Index를 정하는 자세한 계산 과정에 대해서는 스윙 트랜스포머 세미나인 위쪽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 구조에서는 가운데 사용되는 B햇에 옵셋을 도입하여 마찬가지로 옵셋만큼 움직인 좌표값을 웨이티드 썸 하는 방식으로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통해 웨이티드 썸 하는 방식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다음은 옵셋 네트워크에 대한 내용입니다. 옵셋 네트워크는 쿼리 피처를 입력으로 각각의 레퍼런스 포인트에 대한 옵셋 밸류를 예측합니다. 옵셋 네트워크 구조는 연산량을 줄이기 위해 뎁스와이즈 컨볼루션이 사용됩니다. 뎁스와이즈 컨볼루션은 그림과 같이 뎁스별로 따로 컨볼루션을 계산하고 채널을 섞기 위한 포인트와이즈 컨볼루션이 사용되는 구조입니다. 옵셋 네트워크의 아웃풋은 레퍼런스 포인트를 움직이는 역할을 하고 학습 안정성을 위해 논문에선 다음 식을 통해 최대 S 값을 가지도록 즉 S/S 리전 안에서 레퍼런스 포인트가 움직이도록 제한합니다. 전체 네트워크 구조입니다. 디포머블 어텐션 블럭은 일반적인 트랜스포머 인코더 구조의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 블럭이 디포머블 어텐션으로 변경된 형태입니다. 뎁스에 따른 레이어 구성은 피라미드 비전 트랜스포머나 스윙 트랜스포머처럼 스테이지가 증가할수록 리졸루션은 감소하고 채널이 증가하는 형태입니다. 스테이지별로 스윙 트랜스포머에서 제한했던 윈도우 베이스드 로컬 어텐션과 시프티드 윈도우 어텐션이 사용되는 구조이고 디포머블 어텐션은 추가적인 연산을 줄이기 위해 스테이지 3과 스테이지 4에서만 사용됩니다. 스테이지별 구성에 대해 스윙 트랜스포머와 비교해보면 디포머블을 제외한 구조는 모두 동일함을 알 수 있습니다. 왼쪽은 스윙 트랜스포머에서 제시되었던 아키텍처 구성이고 오른쪽은 본 논문에서 제시된 구성입니다. 스테이지별 아웃풋 사이즈, 윈도우 사이즈, 헤드 수, 채널 수 모두 동일하고 스테이지별 블락 수가 스윙 트랜스포머 타이니 구조에서 2, 2, 6, 2였던 것이 DAT 구조에서는 1, 1, 3, 1로 절반인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로컬 어텐션과 윈도우 어텐션을 하나의 페어로 보고 카운트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디포머블 구조만 추가되었기 때문에 옵셋 네트워크로 인한 연산량만 증가하고 증가한 컴플렉시티를 계산하면 보시는 식처럼 K제곱 플러스 2의 NSC만큼이 더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해진 두 식은 뎁스와이즈 컨볼루션과 원바이원 컨볼루션의 컴플렉시티이고 NS는 아웃풋 피처 맵인 R분의 H 곱하기 R분의 W를 의미합니다. 전체 컴플렉시티는 기존 스윙 트랜스포머 구조보다 6% 정도만 증가했다고 하고 스윙 트랜스포머와 같이 패치 수의 리니어한 연산량이기 때문에 DAT 구조도 오리지널 VIT보다는 연산량 면에서 개선된 구조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DAT 구조의 효율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논문에서 진행한 실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반적인 실험 세팅입니다. 사용된 데이터셋은 이미지넷 1K, 코코, AD20K이고 이미지넷 1K 클래시피케이션, 코코 데이터셋은 오브젝트 디텍션과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을 모두 진행하였고 AD20K 데이터셋에 대해선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실험을 진행합니다. 추가로 논문에선 사용한 오프셋 네트워크와 릴레이티브 포지션 임베딩에 대해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진행하였고 디포머블 어텐션의 사용 위치, 맥시멈 오프셋 사이즈에 대해서도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진행합니다. 먼저 이미지넷 클래시피케이션 결과입니다. 다른 VIT 개선 연구들과도 비교하지만 스윙 트랜스포머의 윈도우 구조를 활용하였기에 스윙 트랜스포머의 구조와 비교하면 디포머블로 인한 개선 정도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부 실험 세팅은 다음과 같고 타이니, 스몰, 베이스 세 가지 스케일에서 모두 스윙 트랜스포머보다 개선된 결과를 보여줍니다. 오프셋 네트워크를 사용했기 때문에 스윙 트랜스포머보다는 연산량이 조금 증가한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코 오브젝트 디텍션 결과입니다. 제시한 결과는 레티나넷 구조에서 백본에 따른 성능을 비교한 것이며 마찬가지로 세 가지 스케일 모두에서 개선된 결과를 보여줍니다. 한 가지 추가로 의미 있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오브젝트 크기별 성능 향상을 비교했을 때 스몰 오브젝트와 라지 오브젝트에서의 성능 향상 폭이 미디엄 오브젝트보다 크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오브젝트에 맞게 리셉티브 필드가 설정되는 디포머블 어텐션 구조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AD20K 데이터셋으로 진행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에 대한 결과입니다. 피라미드 비전 트랜스포머와 스윙 트랜스포머 구조와 비교를 하였고 두 가지 연구에 대한 결과는 각각의 GitHub 링크에 있는 결과를 참고하였다고 합니다. 두 가지 백본에 대해서 모두 조금 증가한 플롭수, 연산량이 조금 증가한 상태에서 MIO의 성능이 향상된 결과를 보여줍니다. 어블레이션 스터디에 대한 결과입니다. 실험에선 공통적으로 이미지넷 어큐러시를 비교합니다. 1번 표는 오프셋과 릴레이티브 포지션 임베딩 사용 여부에 따른 성능 비교입니다.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 그리고 세 번째 줄과 마지막 줄을 각각 비교하면 릴레이티브 포지션 임베딩 사용 시 0.3% 정도의 어큐러시 향상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두 번째 결과와 마지막 결과를 확인해 보면 오프셋 사용 시에도 0.3%포인트의 성능 향상이 가능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표는 디포머블 어텐션을 사용한 스테이지에 따른 성능 비교입니다. 네 가지 세팅에 대해 비교하고 결과적으로 스테이지 3과 4의 디포머블 연산을 사용했을 때 성능이 가장 좋았기에 논문에선 이를 기본 DAT 구조로 설정하게 됩니다. 3번은 맥시멈 옵셋 사이즈였던 S에 따른 성능 비교입니다. 0부터 16까지의 결과를 비교하는데 12까지는 전반적으로 비슷한 결과를 보였고 논문에서는 이를 기본 값으로 설정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논문에서 제시한 시각화 결과입니다. 왼쪽은 코코 밸리데이션 셋에 대해 어텐션 스코어가 가장 높은 키 피처를 시각화한 것이고 스코어가 클수록 어텐션 스코어가 높음을 의미합니다. 결과를 보면 동물이나 사람의 얼굴 같은 오브젝트 인식에서 중요한 부위나 여러 오브젝트가 겹쳐져 있을 경우에는 구분의 경계가 되는 지점에서 스코어가 높게 학습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은 빨간색 점 위치의 쿼리 포인트에 대해서 어텐션 스코어가 높은 키 포인트들을 시각화한 것입니다. 스윙 트랜스포머에선 고정된 리셉티브 필드를 사용하기에 스코어가 높은 키 포인트도 고정된 위치 중 일부로 시각화가 되지만 디포머블 어텐션 구조에서는 좀 더 오브젝트 위치로 스코어가 높은 키 포인트들이 옮겨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논문의 어펜딕스의 내용을 일부 정리하였습니다.
논문에선 VIT의 디포머블 메커니즘을 사용했던 디포머블 DETR과 논문에서 제시한 DAT 구조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디포머블 DETR을 설명하기 위해 먼저 DETR을 다음과 같이 간단히 정리하였습니다. DETR은 비전 트랜스포머가 등장하기 이전에 이미지 도메인에서 CNN 구조와 함께 트랜스포머를 사용했던 연구입니다. 오브젝트 디텍션 태스크에 맞게 모델을 설계하였고 CNN의 아웃풋 피처가 트랜스포머의 입력으로 사용되는 구조입니다. 특이한 점은 디코더의 입력으로 오브젝트별 예측을 수행할 오브젝트 쿼리를 추가로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오브젝트 쿼리는 디코더와 피드포워드 넷을 통과하여 각각 오브젝트 클래스 그리고 클래스 배경이 아니라 클래스가 있다면 바운더리 박스까지 같이 예측을 하게 됩니다. 디포머블 DETR은 기존 DETR을 개선한 연구로 CNN의 멀티스케일 피처 맵을 트랜스포머 인코더의 입력으로 사용한다는 점과 피처 맵 중 일부 샘플링 위치에 대해서만 스파르스 어텐션을 수행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 그림을 통해 스파르스 어텐션을 이해할 수 있고 전체 피처 맵이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만 어텐션 연산을 한다는 점에서 디포머블 어텐션과 굉장히 유사해 보입니다. 디포머블 DETR 구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샘플링 옵셋과 어텐션 웨이트를 계산하기 위해 각각 리니어 레이어가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디포머블 어텐션과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슬라이드부턴 이 부분을 위주로 정리하였는데 이외 디포머블 DETR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관련 세미나인 위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디포머블 DETR은 그림에 표시한 것처럼 쿼리 키의 닷 프로덕트가 아닌 쿼리에 대해서 바로 계산된 어텐션 웨이트를 사용합니다. 어텐션 웨이트의 노멀라이즈를 위해 소프트맥스가 사용되는데 이 부분에 시그모이드를 사용한다면 어텐션보단 디포머블 컨볼루션에 가까운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점에서 디포머블 어텐션과 구분됩니다. 또한 이렇게 리니어 레이어를 통해 어텐션 웨이트를 사용한 것이나 오프셋 계산의 키 개수로 4라는 작은 값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연산량 문제 때문이라고 논문에서 말하고 이 문제는 CNN의 멀티스케일 피처 맵을 사용하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차이를 결과를 통해 비교하기 위해 논문에선 DDETR과의 비교도 진행합니다. 표의 DDETR 결과는 디포머블 어텐션 대신 DDETR 방식의 어텐션을 사용한 것입니다. 같은 수의 키를 사용했을 때 DAT에서의 플롭스, 파라미터 수, 메모리가 더 적고 연산량을 비슷하게 맞췄을 때에도 DAT의 성능이 이미지넷 어큐러시 기준으로 1% 이상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포머블 어텐션 논문에 대한 요약입니다. 디포머블 어텐션 트랜스포머, 줄여서 DAT 구조는 오프셋 네트워크에서 예측한 오프셋을 통해 키와 밸류를 좀 더 유의미한 영역으로 샘플링합니다. 샘플링을 위해 패치수보다 적은 레퍼런스 포인트에 대해서만 오프셋을 계산하기 때문에 기존 디포머블 구조의 연산량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오프셋 네트워크는 효율적인 연산을 위해 뎁스와이즈 컨볼루션을 사용합니다. 아웃풋이 되는 오프셋 밸류는 학습 안정성을 위해 최대 S의 값을 가지도록 스케일링 됩니다. 논문에서 제시한 디포머블 어텐션 형태로의 간단한 변형만으로 이미지넷, 코코, AD20K의 세 가지 데이터셋에 대해 성능을 검증하였고 현재 여러 댄스 레벨 프레딕션 태스크의 소타 모델들에서 백본으로 활용되고 있는 스윙 트랜스포머보다도 같은 실험 세팅에서 나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준비한 세미나 발표는 여기까지이며 이것으로 이번 영상과 세미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